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4년 뒤인 2026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의장 선거 패배 이후 당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추진단을 해체하고 대표의원 불신임화 이행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대리 응시자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외국인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중국인 7명 등 범행에 가담한 1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최근 1년간 의정부와 남양주, 평택 등지에서 아파트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김 지사는 자신의 임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북도 출범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잡았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선 경기 북부 특별도지사를 선출할 수 있을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연도가 4년 뒤로 잡혔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 북도 출범 마스터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인수위가 밝힌 추진 방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 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북도 설치에 기울어지고 있는 주민 여론,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민투표 등으로 주민 의사를 확인한 후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죠. 그러니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공감해주고 찬성해주고 동의해주는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취임 초부터 북도 설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등이 담긴 연구용역 발주 예산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다음 달 추경안이 통과되면 1년간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도 설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부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경기 북부가 설치되고 발전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성장률 1~2%포인트 올리는 것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경기 북도 설치. 50여 년간 묵혔던 이슈가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민과 지자체를 어떻게 설득해내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장 선거 패배 이후 당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 의원들은 2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로 정상화 추진단을 해체하고 대표의원 불신임한 이행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에는 추진단에 참가했던 2, 3선 의원 8명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비대위원장은 허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도당의 제명 등 징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전날 대표단과 추진단 모두에 자중을 권고하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 47곳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주변 산지를 허가 없이 훼손하는 경우, 캠핑장 주변 개발 제한 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 캠핑장 내 일반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민생특사경 관계자는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수사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최근 1년 사이에 서울을 벗어난 지역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곳 어디일까요? 남양주와 평택 그리고 의정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매입을 했는지 또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 1년 동안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산 곳,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남양주, 평택, 의정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1년간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주민이 아닌 외지인 거래가 총 1,911건 거래가 됐는데 이 중 서울 거주자들에 의한 거래가 1,539건으로 전체 외지인 거래의 80.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남양주에 이어서는 이제 평택시와 의정부시가 뒤를 이었는데요. 평택시는 전체 외지인 거래의 3,055건 중 42.0%인 1,286건, 의정부시는 1,481건 중 85.6%인 1,269건이 서울 거주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의정부 지역에 조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의정부에 서울 거주자 거래가 많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예, 일단 거래 비중을 놓고 본다면 의정부시가 남양주시보다 높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의정부는 서울 도봉구와 접하고 있어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이슈였던 GTX 추진과 관련해서 C 노선이 의정부역을 지나기 때문에 서울 지역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요. 이외에도 뭐 재개발 같은 정부 사업들도 곳곳에서 추진되는 데다가 서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들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제 외지인 거래가 늘다 보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고 반면 일각에서 좀 저평가됐던 만큼 반가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지인 거래가 많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인 뭐 개발이나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면서 뭐 수요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그리고 또 재평가되면은 수요층이 다양해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인프라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 거주를 이제 희망하지 않고 투자에 치중하다 보면은 가격이 이제 지나치게 높아질 수가 있고 이분들이 목표했던 수익률을 거두게 되면은 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거품이 빠지게 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뒤늦게 매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어떤 가격이 급등했거나 혹은 이제 급등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곳들은 좀 매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대리 응시자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제82회 외국인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중국인 7명과 대리시험을 의뢰한 중국 유학생 6명, 대리시험을 알선해준 브로커 1명 등 모두 1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응시생들이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점을 노려 브로커에게 약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시험 당일 감독관이 시험 의뢰자와 응시자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대리시험 의뢰자 1명에 대해 수배 요청을 했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 1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폐차장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 최근 폐차장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 진행됩니다. 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양주소방서와 합동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양주시에 있는 폐차장 21곳을 단속하는데요.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유독가스와 오염수를 배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연료 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여부, 차량 해체 과정 중 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전남 순천에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이 있죠. 한 해 평균 6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네, 전체 면적이 무려 축구장 150여 개를 합친 정원의 수많은 꽃과 나무들. 과연 어떻게 시들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곳 전체 110만여 제곱미터 안에는 나무 70만여 그루와 꽃 300만 본이 심겨 있는데요. 이 많은 식물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다 관리하는 걸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살펴봤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후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각양각색의 꽃들과 키 큰 나무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두 전문 정원관리사들의 솜씨입니다. 체력 단련하시고 실기시험도 보시고 오셔가지고 남자분 9명, 여자분들은 34명 해가지고 동쪽, 서쪽 꽃 심고 또 꽃 키우시고 그다음 물 관리하시고 또 시든꽃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그렇게 있어요. 국가정원 안에 있는 재배장과 지역 내 화훼농가, 순천시가 운영하는 육묘장에서 꽃을 길러냅니다. 꽃이 시들어서 교체해야 하거나 계절이 바뀌어 새로 심어야 할 경우에 필요한 모종을 가져오는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정원관리사의 복장을 입어봤는데요.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파서 꽃을 심을 공간을 만들고 모종을 화분에서 빼고 다시 흙을 덮어 꾹꾹 눌러줍니다. 꽃을 심는 위치와 꽃잎이 향하는 방향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은 주로 셀비어와 백일홍 등을 심습니다. 색이 화려해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 정원관리사들은 하루 평균 화분 400에서 500개, 많게는 1000개까지 심거나 교체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호수정원이나 고흐의 화실로 꾸며졌던 네덜란드 정원과 같은 테마 정원입니다. 지금은 내년에 열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정원을 가꾸는 과정이 한창입니다. 분화구 정원은 백두산과 한라산을 형상화한 정원인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특히 테마 정원은 전문 디자인과 설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 잔디나 꽃을 심고 조경을 가꾸는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약 1년 전에 기본 구상을 마치고 현재 지금 공정률 약 80% 정도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기본적인 성토 작업과 마운딩은 다 끝난 상태고요. 앞으로 남은 작업들이 올라가는 진입로를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잔디라든가 추가적인 오브제들이 추가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원에는 나무를 가꾸는 작업과 시설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해 모두 3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오늘도 묵묵히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모습은 내년 4월 1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기자가 간다, 김신혜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